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축하 전화에 대해 단순한 인사일 뿐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답한 말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대 기관의 관계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걸 상기시킨 걸까요? 검찰개혁은 두 사람의 호흡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원칙대로 밀고 나갈 일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읽힙니다. 추다르크 추미애 후보자와 뚝심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대강 대치를 벌이게 될지 이기종의 프레스콕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검경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후보자로 지명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 검찰과의 관계는 기관 대 기관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내년 초 검찰 인사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런 전망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말에서 조금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읽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과잉해석인가요?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까지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 매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인사 문제는 검사장급 빈자리가 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인사 진행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을 쳐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대 기관의 관계다. 이런 부분들은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놓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도 읽히고요. 추미애 의원이 아시다시피 아주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윤석열 총장과 그 전과 달리 바로 다음 날 6일 그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좀 풀어보려는 의지가 검찰에서는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좀 일정하게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건 거,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너무 강성이니까 좀 잘 좀 봐달라. 뭐 그런 메시지인가요? 그것까지도 과잉인가요? 해석이? 네, 안 그래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윤 총장과 서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면서 단순한 인사였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이 법무부 장관이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자 발표 날에도 윤 총장과의 호흡을 묻는 질문에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존중하고 잘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실 기자들도 윤 총장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 사실 이런 질문이었다는 걸 추 후보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결국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사법개혁의 가장 우선순위를 검찰개혁에 두고 있잖아요. 2002년에 2003년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당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내정했죠. 당시 이제 송강수 검찰총장과 강금실 장관의 관계가 지금 이 추미애 장관과 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랑 자꾸 대비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이 화제가 됐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송 총장이랑 이 강금실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같이 술자리를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모습에서 이 팔짱을 끼고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 뭐 기자들의 질문에도 뭐 기분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뭐 언제든지 항상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예. 사실 당시에 이 인사 성격을 보자면 이 강금실 당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검찰총장보다 11기수가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각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를 받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 저렇게 다정한 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강금실 장관의 어떤 개혁적인 성격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5선 의원인데다 집권여당 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량감을 갖춘 거물급 인사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강금실 장관을 비롯해서요. 이 법무부에서 이른바 중수부 해체를 추진하다가 송강수 검찰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런 반발하면서 결국은 중수부 해체가 못 이뤄졌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중수부의 칼날에 안타깝게 서거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에 송강수 총장 못지않게 윤석열 총장도 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아마 장관이 되면 추진하게 될 검찰 개혁에 사실은 그렇게 순순히 끌려다닐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예. 그러니까 당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집권을 하긴 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칼날을 그 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내쳤지만 힘이 또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예. 그리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은 기수나 나이 면에서 역전이 돼 있었죠. 강금실 장관이 훨씬 어리고 또 고시 기수도 더 예. 아래고. 늦었고요. 예. 그러나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훨씬 더 고시 기수가 빠르고 뭐 나이를 굳이 따지자면 나이도 많고요. 더 중요한 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필요성이나 지지가 당시보다 더 저는 무르익었다라고 봅니다. 예. 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검찰에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권한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예. 이 검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민주적인 통제나 견제가 전혀 없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이 모아진다면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우리 김앵커 말처럼 정권의 어찌 보면 최대의 과제로서 예.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 그리고 넓게 보면 사법 개혁 같은 게 결국 성패가 그거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예. 저는 뭐 우리 기자들이 잘 설명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지명을 받은 다음에 받은 모든 전화를 다 공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건 기관이든 개인이든 분들이 다 내가 추미애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왜 윤석열 총장의 전화가 추미애 장관과 연결이 됐다는 게 공개가 됐는지 이건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 우리 국민이 알고 있듯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잘 설명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연결된 권한을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지 이건 사적인 관계로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럴 사안도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법과 법이 맞서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